중국의 망발, 한국산 이제 필요 없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른 데는요, 그만큼 중국에서요 한국산의 점유율이 쭉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6.3%가 됐습니다. 순위도 이게 쭉쭉쭉쭉 밀려갔고요. 대만이 7.3%고요. 미국이 6.5%고요. 우리가 6.3%로 3위로 밀렸습니다. 한때 한국산은요, 중국 시장 점유율이 수입 시장에서 1등이었거든요. 1등. 그런데 6.3% 수준이면요, 지금 1993년 5.2% 수준, 1993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지난 2015년에 10.4%를 차지를 한 이후에 말입니다. 떨어져서요. 2022년에는 7.4%, 그리고 2023년에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국과 우리의 외교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이렇게 박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이 성장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적어도 10개의 첨단 제품을 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중국 굴기 말입니다. 그 굴기가 중국의 기술력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부동산 중심, 서민화, 의류나 컴퓨터 중심이었어요. 그러던 것을 첨단 기술 쪽으로 바꿨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양자 컴퓨터, AI 이렇게 계속 바꿔나갑니다. 이렇게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니까 우리는요, 그들에게 뒤처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여러분, 5년의 세월을 정치 싸움으로 다 보냈어요. 이념 싸움으로 다 보냈어요. 중국은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기술력이 쪼그라든 겁니다. 저는 기술력을 외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중에 딱 한 사람 봤습니다. 딱 한 사람. 이재용 삼성 회장 말입니다. 초격차 기술만이 중국을 이길 수 있다면서 초격차 기술을 가지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말을 어쩌면 말입니다. 사기업의 총수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중국이 이제 한국산 필요 없어, 이것은 망발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입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겁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2023년 19.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26.5%, 8%, 전체 수출의 26.8%를 중국에다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19.7%로 줄어드는 것 맞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변화한 목도 있겠지만요,
중국의 기술력이 상승을 해서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였던 구조는요. 대한민국의 중간 제품을 수입을 해서 중국은 조립해서 전 세계에서 파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중간 제품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중국에서 다 수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중국은 굳이 대한민국에서 중간 제품을 안 사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의 어떤 점유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19.7%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수출이 우리가 떨어지면 수입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중국의 싼 가격들, 제품들 마구마구 수입해야 됩니다. 왜? 저가로 워낙 파산 공세가 심각하니까. 쓰나미 몰려오듯이 쫙쫙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악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5월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대중 수출 무역 수지가 적자 계속 적자만 기록하더니요. 2024년 1월 1일에서 20일까지도 12억 6,2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자가 180억 2,900만 달러예요. 엄청나죠? 이게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한국산 필요 없어가 망발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중국에다가 2013년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 우리가 628억 1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2017년만 하더라도 442억 5천만 달러거든요. 2021년에 242억 8천만 달러로 떨어졌고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12억 5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5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이 지표를 봐도 알겠죠.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기술 개발에 첨단 기술을 유치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국가 기술을 더 높인 데 비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이 좌우의 대립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갈라치기가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러다가 진짜 중국에게 먹히겠구나.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무역 적자가요. 10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99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180억 2,900만 달러예요. 그러면 돈 벌어서 지금 중국에다 다 쑤셔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결국 그 돈의 달러는 전부 다 중국에다 다 쑤셔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요. 참혹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국을 우선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아마 우리 역사는요. 두고 평가를 할 겁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저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저는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산당 좌파의 준동을 우리는 분쇄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면 되지 않아요. 완전히 분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계속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고 그들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 아니면 상위의 관계로 중국을 다뤄야죠. 저는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